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대로 건너고 계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동시 개봉을 앞둔 글로벌 화제작 비상선언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제 옆에 계시는 송강호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이게 우리가 2년 넘었죠. 영화 시작한 게 2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우여곡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개봉도 한 2번 연기를 하고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시점에 와서 너무 기쁘고,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동료 배우들 또 후배 배우들과 같이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헌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를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진짜 개봉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 배우들 다 같이 모이고 또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오래간만에 얼굴 뵙고 그러니까 반갑고 또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실감 나시죠? 네. 전도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저희 비상선언이 개봉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사실 꿈만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 저희 비상선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길 씨. 네, 반갑습니다. 김남길입니다. 앞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비상선언을 개봉하는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선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시완 씨.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우선 이렇게 대단한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당연한 자리였었어야 하는데 한 2, 3년 동안 이런 자리가 없으니 이런 자리가 더더욱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어찌 아무쪼록 이렇게 소중한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진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그 비상선언 영화를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혜준 씨. 예, 이렇게 기다려왔던 영화가 개봉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또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린 감독님. 네, 저는 이제 촬영을 한 지가 2년이 좀 됐는데,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개봉을 하려고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이제 개봉을 하게 돼서,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객과 만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좀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정말 그 모든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가 이제 실감이 난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상선언이 개봉선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실감하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건 그만큼 비상선언을 향한 응원의 마음이 크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감독님, 더킹 이후에 정말 오랜만인데 국내외로 굉장히 뜨거운 작품입니다. 이 비상선언. 이 작품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기획 의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작품은 저한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의뢰가 왔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 작품의 어떤 설정이나 이런 기획이 되게 좋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와서 그때는 이제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인간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재난을 겪는다는 그런 공포가 계속 저한테는 남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 어쨌든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 재난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작품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할 말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더킹 이후에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 공포증까지 이겨내시면서 촬영하신 그런 작품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계셔서 보고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캐스팅,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이유, 송강호 씨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재림 감독님하고 세 번째 작품을 우아한 세계, 관상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재림 감독님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새로운 영화에 대한 그 어떤 집요한 탐구 이런 것들을 늘 정말 존경해 왔는데, 그러니까 재난 영화는 참 많죠.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재난 영화는 되게 보편적인 장르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을 임하는 우리 겪는 그 승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상에서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느낌들이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해가지고 이게 글쎄 이 재난 영화라는 영화 장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한 가족에 대한 생각 또는 이웃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럽게 그리고 어른스럽게 표현한다. 이런 작품이 참 반가웠어요. 예.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있으시고 비행기 안팎의 사람들의 그 리얼함, 네, 세련됨, 그 심리 이런 것들에 끌리신 것 같아요. 이병헌 씨. 저는 한재림 감독하고 감독님하고 이번에 처음 이제 호흡을 맞춰봤는데 워낙 그 전작들을 보고서 꼭 한 번쯤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읽는데 일단 뭐 시나리오가 단숨에 읽힐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 있고 재미있는 그런 시나리오였고 이게 재난 영화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어떤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보여지는 그리고 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인간 본성을 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도연 씨. 저는 이제 앞에서 시나리오가 좋았다고 하는데 시나리오도 좋았지만 저는 감독님이 이 비상선언을 만들려는 의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되게 동의가 돼서 이 작품을 결정했습니다. 네, 위로가 되는 작품. 김남길 씨. 네, 저도 한재림 감독님하고 이번에 첫 작품인데 사실 한재림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될 법한 기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네,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가 원래는 콘티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치 않게 뵙고 나도 뭐 하나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언지를 살짝 네, 드렸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역할이라도 이제 또 아까
앞서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 상황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조금 거쳐왔고 또 이겨내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이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도현 누나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 임시완 씨. 저는 처음에 대본이 들어왔는데 한지린 감독님의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놀랐죠. 예. 그랬는데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그 캐스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런 대작이 저한테 들어왔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랐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이 잡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또 캐스팅이 되고 나서 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게 픽스가 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또 될 때까지는 모르니까 그쵸. 이 진짜 내가 이걸 한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다가 드디어 첫 촬영을 했을 때 네. 안도감을 내가 갖게 됐습니다. 진짜 하는구나. 네. 약간 실감이 안 나는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영화만큼 흥미로운 우리 임시완 씨의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소진 씨.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 더킹 이후에 한재린 감독님하고 다시 만나게 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든 감독님이 풀어내는 연출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험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더킹 이후에 또 이번에 비상선언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박혜준 씨.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저 감독님이 작품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감독님이랑 작품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전작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서.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또 선배님들도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작품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제 역할 자체가 또 되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자신감을 느끼시고. 예, 그래서 뭐 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자신감도 내비쳐 주셨고, 무엇보다 정말 이 캐스팅 실화냐를 지금 예비 관객분들뿐만이 아니라 배우분들께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고, 그리고 한재림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계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본격적으로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주시죠. 와우, 정말 멋진 모습. 예. 작년에 칸 국제 영화제 제74회 다녀오신 모습이 스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재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칸 영화제 그 오프라인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송광호 선배님이나 뭐 전도연 선배님 그리고 이병헌 선배님 는 깐을 이제 많이 편하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처음 사실 갔던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비경쟁이어서 공식 초청되셨죠. 예. 네네. 네,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비경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치 뭔가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좀 설레이고
너무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 행복한 느낌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볍게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거기 관객분들 그리고 저 리미에르 극장 이런 어떤 전통 그리고 그들의 영화에 대한 예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거기서 감동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영화를 하는 것이 되게 행복하고 내가 여기 온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진정으로 느꼈고 그리고 과연 능력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미 제74회 한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 공식 초청작으로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또 뵙길 바라면서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사진은 비교적 굉장히 편안한 표정 그리고 왼쪽의 스틸을 보면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을 동시에 지금 느낄 수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송강호 씨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요. 제74회 한국제영화제에서는 비상선언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올해 제75회 한국제영화제에서는 남우주연상 수상까지 그야말로 칸의 남자로 등극을 하셨는데 칸의 남자가 보는 외신이 주목한 비상선언만의 글로벌한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때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겪으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현실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인간애랄까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타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아까 어른스럽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담담히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상선언만의 또 강점이죠. 네네. 자, 이병헌 씨 지금 스틸을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멋진 모습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작년에 이병헌 씨는 이제 참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시상자로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그곳 현장? 너무나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큰 무대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부르르 다 하셨잖아요. 프로로 하다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셨나요? 실패한 건 아니고요. 끝까지 다 했어요. 끝까지 다 했는데 그 이후 상황들을 불어로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이제 그 이유는 영어로 마무리를 했는데 두 언어로 진짜 멋졌어요. 정말 그 대기실에 정말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막 그 대기실에서 막 좁은 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렇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순서가 돼서 나갔는데 딱 나가자마자 강호영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의 의지가 됐고 편하게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참 의지가 됐던 그런 순간인데 지금 가장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은 전도연 씨입니다. 가장 대선배님으로서 칸의 여왕으로서 지금 굉장히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까지 농담을 해주실 정도로. 자, 우리 임시완 씨도 다녀오셨어요. 사실 그곳에서 집행위원장이신 그 티에리 프레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한 장르 영화의 탄생이다. 이런 극찬. 그리고 해외 언론들도 호평 일색이었는데 직접 다 느끼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시완 씨? 우선 칸 영화제를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선물 같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감독님과 선배님의 덕을 톡톡히 봤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다는 게 연기만으로서 이렇게 저를 평가를 좋게 해주신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걸 좀 짜릿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욱이 거기서 또 갑자기 즉흥적으로 집행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영화를 다 관람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마이크를 또 쥐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정신없고 긴장되는데 어떻게든 뭐 영어로 한마디라도 좀 또 하려고 그래서 했었는데요. 기억납니까? 그때 했던 말? Thank you. 정말 영어 완벽하게. 잘하시나요? 예? 영어 잘하죠. 네, 그래서 뭐 한 간단한 문장 하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네, 다음에 가면 좀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초청을 받으면 네. 좀 길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임시완 배우입니다. 너무 좋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 그 현장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 같고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빨리 전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비상선언 이제 8월에 대한민국에 착륙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상선언 체크인 탑승 안내 제작 보고의 최초로 이곳에서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캐릭터들이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이곳까지 200%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비상선언 열혈 선언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캐릭터 스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틸만으로도 지금 인물들의 감정 몰입도가 남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 예기치 못한 재난과 마주치게 된 각자의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한 분씩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송강호 씨부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사실 그 형사 팀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고위급 그 회의, 비상 회의인데 사실은 이제 비행기 안에 물론 형사 팀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뭐 어떤 직업적인 윤리 의식에서도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마음 그리고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같이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족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타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형사로서도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절실함과 예. 긴박함이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병헌 씨. 저거 기침을 하고 그러시는데 자리 좀 바꿔도 되나요? 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물을 좀 옆에 물이 있습니다. 예. 저 사진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아니요, 그 역할 소개와 함께 이번에 역할을 그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제역. 이게 기본적으로 제역이라는 인물은 비행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약간 그게 약을 수시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딸의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고 그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약이 필요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어떤 비행기의 어떤 재난이 시작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포증을 이겨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겨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캐릭터가. 극한의 상황에서의 제역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연 씨, 국토부 장관. 예.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떤 대처 방식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송강호 씨가 얘기했지만 저렇게 회의를 통해서 뭔가 그냥 이상적이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할 때 그 송강호 씨가 맡은 인물이 이노라는 인물인데 이노라는 인물이 좀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어떤 그런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 같이 협력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또 열연해 근데 주셨어요. 전도연 씨께서. 진짜 잘 어울리셨어요. 누나가 그쵸?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나 국토부 장관이 하는 대사가 이거는 진짜로 그 스키 역할이 국토부 장관이 전도연 선배다라는 거를 딱 듣고 있을 때 이거 너무 적절하게 정말 이런 대사는 맞아. 전도연 아니 예고편에 이미 그냥 전도연 씨가 딱 등장을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도 되게 누나가 하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워낙 또 딜리버리가 딕션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부기장, 우리 김남길 씨는 어떠셨나요? 역할 소개와 중점을 둔 부분. 저요? 저는 부기장 역할이고요. 비행기 안에서 병원 형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계속 쫓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너였군요. 그렇죠. 예. 그걸 지켜보는 저였어요. 네. 그 병원 형과의 브로맨스를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병헌 씨와 김남길 씨의 관계도 그럼 주목해야 되겠네요. 임시완 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리 사전에 제가 공지를 좀 받은 게 제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좀 자제를 비밀의 사인? 하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 하시죠. 네. 예. 많은 기대. 어디까지인지 모를 때는 거기까지 하시는 게 네. 중점은 어떻게 두셨나요? 연기할 때. 저는 방금 예고편에는 나왔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영어 생활권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영어 발음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연습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그 역할 자체가 생활권 안에 있는 거니까. 실용적으로 당장 제가 영어를 빨리 느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영어 발음을 교정을 해서 좀 잘해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런 모음 발음. 그건 우리말 아닙니까? 예.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이제 또 전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비상선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대표로 좀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시완 씨? 예? 지금 연습한 게 나오네요. 영어로요?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it's gonna be released soon. 비상선언 Emergency Clearance. I'm looking forward to watch it, and there are millions reason to watch this, but necessarily choose one reason that we have to watch this is that it's gonna be there are pretty good actors like 송강호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 전도연 선배님, 김남길 선배님. 시간을 벌고 있죠. 선배님, and including great director 한지림 감독님. So that doesn't go without saying that you have to watch it. So I'm looking looking for you to watch i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ow. 임시완. Oh my God. It's like AFKN. 예. 너무 완벽했습니다. 자, 우리 김소진 씨. 네. 저는 비행기의 이제 사무장 역할, 김희진 역할을 맡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재난 상황 속에서 뭔가 한 인간으로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 본분을 지키려고
용기를 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뭐 희생 정신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인물을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수진 배우는 또 전작들에서 워낙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얼마나 침착한 모습으로 그 재난을 대처해 나갈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준 씨. 네. 저는 그 위기관리센터 실장의 태수 역을 맡았는데요. 아무래도 모두 이렇게 그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나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로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좀 냉정해야 되고 뭐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또 너무 또 딱딱하고 또 되게 사무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래도 태수가 가진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혜준 씨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완벽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 저희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사실 그 이미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댓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영화제인 줄 알았다. 이 캐스팅 실화냐? 이런 댓글이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 캐스팅이 성사가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이유 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특히 송강호 선배님이나 이병헌 선배님, 전도연 선배님 같은 분들은 뭔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좀 되게 상징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이나 그리고 임시완 배우님, 김서진 배우님, 박혜준 배우님도 다 지금 굉장히 큰 작품들에서 주연을 다 하고 계시는 그쵸. 분들인데 사실 감독이라면 그리고 영화계 제작자나 감독이라면 전부 다 캐스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 이 영화에 같이 참여하고 찍게 된 것 자체가 저도 좀 사실은 혼자서도 안 믿겨졌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라도 저도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찍으면서도 사실 그게 제가 혼란이 자꾸 왔었어요. 제가 몇 개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한 영화를 내가 찍고 있는 건지 도대체 한 7개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번 되게 감사하고 되게 영광이었는데 막상 찍은 걸 보니 정말 장면 잘 어우러지고 정말 장면 선배님들 배우분들이 잘 살아 있어서 역시 그 관록과 뛰어난 연기력 이런 것들에 진짜 정말 감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제 비행기에 탄 승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네. 이제 그분들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연기 그분들이 많이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참 진짜 영화를 보시면 연기들을 보는 맛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캐스팅을 이루어주신 우리 감독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정말 이름만으로도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함께 열연을 펼쳐주셨는데요. 과연 현장은 어땠을지 저희가 그 현장을 담은 제작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와,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된 비상선언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감독님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게 그 비행기 세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촬영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과정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공간이 웬만한 분들은 한 번쯤 다 타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금 넓히거나 조금 변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주는 사실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걱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헐리우드에서 비행기 세트를 직접 공수해 왔고 그리고 그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술팀이 우리의 감정에 맞는 우리 영화가 필요한 감정에 맞는 시트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데코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감 있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조종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이 비행기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어떤 영화는 카메라만 흔들어서 이제 그거를 페이크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인물들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비행기 내부의 캐빈이나 이런 것들의 조금 의자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못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김불이라는 그 한국의 특수효과 업체와 협의를 해서 아주 사실감 있는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할 때 승무원 출신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막상 타보고 진짜 비행기가 똑같다 느낌이 움직임이나 그런 느낌을 얘기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사실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리얼함 8월 극장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잘해주신 기자님들도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벌써 계시는군요.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의 최예슬 기자인데요. 네. 그 아무래도 비행기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연기에 임하시고 재난이라는 소재 자체도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배우님들께는 연기 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제작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비행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병헌 씨가 좀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촬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저희가 촬영을 시작을 하고 조금 후에 이제 저희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협소한데 정말 100명 가까이 되는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제 배우들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이제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계속 모두가 다 걱정을 하는 물론 다 이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다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촬영장에서 이제 또 환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참 무사히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들 속에서 촬영을 우리가 정말 다 비좁게 앉아서 촬영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김불인지 짐볼인지 사실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진짜 모두가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누구 하나 벨트를 잘 못 맸거나 그랬을 경우에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심지어 카메라 감독님은 서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어떤 기둥 같은 데다가 자기 몸을 칭칭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던 현장이었네요. 감독님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지금 똑같은 선배님과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캐스팅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영화라는 게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라 정말 조심했고 안전에 유의했고 그리고 아까 그런 어떤 김불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서 도는 장면들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심적으로 되게 많이 물론 안전장치를 100%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 분도 다친 분이 없었지만 찍을 때 늘 긴장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가장 크게 좀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왜냐면 촬영을 마치기까지 우리 또 감독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여기 중앙의 뒤쪽,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0년 전에 그 시나리오 처음 받으실 이후로 여러 재난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나리오에 좀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너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감나는 재난 영화 표현을 왜 공을 들이셨지만 그게 또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윤리적인 부분을 당연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그 재난들이 한국에서 되게 많았고 그 재난들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 분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 있었지 어떤 그 특정한 재난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뭐 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인간들의 그 재난과 싸우는 뭐 그런 갈등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또 순간 또 그 재난에 패배했던 마음 아픔들을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그 재난을 이 재난 영화를 찍으면서 윤리적인 부분을 물으셨다면 이 재난을 그저 관객에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한 재난 영화로서만 안 다가가게끔 이 영화에 관객들이 보고 마음에 남는 어떤 인간성 그리고 우리가 재난을 닥쳤을 때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각각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다들 영화를 보시고 나면 느껴지시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네. 저는 한재림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질문하겠는데 보통 이제 한국형 재난 영화가 보통 클리셰나 심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특히 물론 이제 클리셰가 친근감을 조성하고 좀 심파가 감동을 안기긴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의 단점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독님이 특별히 드라마와 인물에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는 칸 영화제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배우와 또 전도연 배우가 두 분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좀 흥행이 기대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이 영화 흥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관객 수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기자님 주셨는데 먼저 우리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심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려내시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클리셰라는 부분은 장르라는 말과도 비슷하고 어떤 감독이든 그 클리셰 즉 장르성을 갖고 관객과 싸우거든요. 클리셰를 너무 피하면 관객과 좀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클리셰를 어느 정도 이용하면서 거기서 조금의 새로움, 조금 다른 지점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주느냐. 저희 영화는 어쨌든 장르 영화고 관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는 조금 더 관객의 예상을 비트는 전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디테일인 것 같고 심파라는 점은 이제 어떤 지점이 심파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관객에게 어쨌든 그런 슬픔을 강요하고 관객이 받아들이기 아직 좀 덜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저에게는 좀 심파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배우들의 대사나 그리고 어떤 극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관객들이 마음에 느껴져서 거기서 감정이 온다면 그거는 심파라기보다는 공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성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한재린 감독님이 연출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또 다른 장르의 영화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 질문 주셨죠. 먼저 전도연 씨, 흥행 기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1,000만 넘는 영화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서 촬영에 임했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저는 결정했고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쵸, 감독님? 그리고 사실은 여기 계신 배우들 중에 사실 흥행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대는 100%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도 우리 배우분들 보니까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병헌 씨, 우리 전도연 씨를 비롯해서 참 제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호흡 맞추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허물없는 친한 동료 배우들인데 너무 이렇게 호흡도 좋았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봤어요, 사실은. 칸에서는 못 봤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완성본을 봤는데 많은 한국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 좋아한다라는 것이 이런 배우들이 다 같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저 많은 배우들 그리고 저 팀워크 앙상블들이 하나의 어떤 이 비상선언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정말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도 좋고 또 그리고 아까 심파라고 했나요? 심파 같은 어떤 그런 지점들이라는 것이 이제 심파라는 게 사실은 그 생각하는 거에 보시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기적인 어떤 슬픔인가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슬픔인가 이런 것들이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비상선언은 어떤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자연 발생적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슬픔인 것이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훌륭한 배우들의 어떤 헌신적인 열연에 힘입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나만 전도연 씨, 전도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 숫자는 이게 전도연 씨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셨어요. 저는 숫자는 이병헌 씨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의 흥행작을 갖고 계시는 이병헌 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형한테 물어봤어요. 먼저 대답을. 숫자는 이병헌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숫자보다는 정말 정서적 공감이 앞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작이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이병헌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 강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2천만 정도 되지 않겠냐? 아니 송강호 씨 방금 전에 저는 숫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무대 뒤에서 참고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좀 근데 훌륭한 나도 배우로서 들었어, 2천만. 훌륭한 배우로서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길래. 정말 저는 지금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내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누구보다도 김남길 씨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이번에는 왼쪽에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최윤정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남길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작품에서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기장 역을 맡으셨어요. 근데 그 부기장이라는 직업적 연기를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남길 씨. 이렇게 저한테 일단 질문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웃다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 연기 부기장 역할이 이제 책임감이 일단은 강한 역할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병원 형이 얘기해 주셨지만 비행기 안이 승객들이 많은 부분들하고 병원 형하고 저하고 연기했던 조정석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외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큰
짐을 아니면 그 수많은 승객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같이 책임감을 있게 뭐 안전하게 리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다큐는 아니지만 다큐인 것처럼 진정성을 좀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병원 형이랑도 우리가 이제 비행기 그 시뮬레이션도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냥 흔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가벼운 부분들이 아니기도 했고, 또 그냥 뭐 예를 들면 오락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는데 어려웠고, 그 이제 랜딩하는 시뮬레이션 하는데 10번 정도 랜딩을 하면 한 10번은 다 승객들이 전원 사망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 네, 오른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천윤혜 기자고요. 네. 네, 우선 영화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저는 송강호 배우님과 김소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배우님들은 이제 한재린 감독님과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호흡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호흡을 다시 오랜만에 맞추셨는데 그런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배우님들이 보시기에 한재린 감독님 작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만나셨는데 호흡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그 흥행의 어떤 성적을 떠나가지고 한재린 감독 그게 계속 남아 계시는군요. 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감독으로서 또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품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참 배우로서 든든하고, 예, 저런 감독님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안심이 돼. 예, 그만큼 어떤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집요함, 그리고 야심, 좋은 야심이겠죠.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이 늘 느껴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뭐 작업할 때도 그렇고 작품 제의가 들어오면은 너무 반갑고, 예, 정말 뭐 너무 좋아요. 네, 찐 호흡 좋았어요. 예.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소진 씨. 질문이 뭐지? 더킹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만나셨는데 호흡 어떠셨는지. 워낙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실 거예요. 예. 더킹 때는 사실 제가 뭐 한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있지를 못했었어요. 회차가 많이 적었어서. 근데 이번에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좀 더 감독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를,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를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소통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 안에서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배우가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동료로서, 네. 네, 감독과 배우가 아니라 동료로서 또 같이 창작하는 창작자로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고 함께 소통했던 그 현장을 지금 떠올려 주신 것 같아요. 이병헌 씨와 임시완 씨 그리고 박해준 씨는 처음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이병헌 씨, 한재린 감독님의 매력 뭡니까? 집요함인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정말 대충이 없어요. 넘어가는 경우가. 이게 뭐든 간에 정말
최고의 것을 뽑아내려고 항상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임시완 씨, 한재림 감독님의 매력. 작품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그런 그 아쉬운 대로 넘어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더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인 매력을 말씀을 드리면 네. 감독님 굉장히 멋쟁이세요. 저도 깜짝 놀라서 오늘도 그렇고 칸에서도 그렇고 예. 멋쟁이라 페피라 놀랐다. 자 그리고 우리 박혜준 씨. 일단 뭐 예 진짜 페피. 페피다. 옷도 잘 입으시고 멋있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사주신 적 있으시고 그 작업할 때 보면 정말 딱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한 감독입니다. 네. 그 마지막 디테일까지 살리는 그 명장의 모습을 예, 촬영하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답해 주신 우리 비상선언의 크루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들에게 한재림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영화가 그 재난 영화이고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들어갔는데 촬영 좀 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재난 전 세계인들의 재난을 찍으면서 지켜보게 됐는데 저희가 영화 시나리오에서 썼던 상상들이 많이 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또 참 불행하지만 참 묘한 어떤 알 수 없는 기분에도 빠졌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또 서로 노력하고 서로 공동체의 인간으로서 좀 더 희생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렇게 좋은 그래도 아직 좀 더 나아진 세상이 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론 우리 영화가 비행기 영화고 비행기의 그 공포도 있고 그다음에 서스펜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한 것도 굉장히 강한 영화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DX나 이렇게 특별관에서 보면 훨씬 더 체험하듯이 재밌게 볼 것 같지만 그렇게 다 보고 나서 또 한 번쯤 우리가 지난 재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재난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관객들 분들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혜준 씨. 네, 정말 선배님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인데 또 선배님들 대선배님들께서 막 1000만 뭐 2000만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너무 또 기대되고 또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나도 뭘 준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잘 만든 영화고요. 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소진 씨. 네,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또 함께한 배우분들도 작품을 위해서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작은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재난을 마주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비상선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곧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시완 씨.
비행기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다루는 영화인 만큼 우리가 굉장히 비행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능할 만한 그런 가정이고 가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 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승객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전부 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분들로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연기의 에너지가 굉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길 씨. 네, 이 비상선언이 첫 항공 재난 영화인 만큼 거기에 대한 볼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스케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술적으로도 영화 산업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여줄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우분들이랑 또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재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다루는 영화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8월에 개봉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도연 씨. 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신 비상선언대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헌 씨.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아마 끝날 때까지 그게 뭐 긴장감이든 아니면 어떤 감동이든 굉장히 센 감정들이 2시간 연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강호 씨. 예, 그 어제 좀 브로커 그 마지막 무대 인사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또 그 새삼 이게 객석에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3년 만에 너무 또 하필 또 이 자리에서 기생충으로 인사드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만에 관객분들과 앞에서 직접 인사드리고 이러는 것이 참 우리가 그동안에 참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반가운 자리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서로 소통하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나를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세상 그런 고마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선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영화들이 참 다양하고 풍성한 그리고 그 한국 영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소개될 텐데 관객분들과 또 우리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신 한국 영화 팬 여러분들이 비상선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렇게 풍성함으로 이렇게 또 그 어떤 삶의 어떤 양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첫 번째 주자가 저희 비상선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상선언 체크인 탑승한 내 제작 보고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흥행 비상을 앞둔 비상선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행사 종료 후에 기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사진, 영상 기자님들을 위한 테이블 저희가 종료 후에 바로 세팅될 예정이고요. 호텔 위생관리상 테이크아웃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면서 케빈 크루 도어 오픈. 자,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쪽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